그래서 이렇게 황금 키워드를 쫙 모으신 다음에 그 키워드를 모아놓은 것에서 하나씩 빼서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은 블로그는 알아서 쑥쑥쑥 커지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 사업은 내가 키운다.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오늘 13강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도대체 뭐길래 돈 주고 사? 황금 키워드 채굴법입니다. 쿠팡 같은 곳에서 키워드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황금 키워드 묶어서 판매합니다와 같은 PDF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쉽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블로그 유입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만 모아서 파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황금 키워드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글은 적고 유입자 수는 많아서 내가 글을 쓰면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키워드를 황금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황금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이 황금 키워드고 또 어떻게 검색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 사이트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마스터, 두 번째는 블랙 키위입니다.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블랙 키위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위에 이렇게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이 보입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이트 더 알려드린 게 키워드 마스터죠. 키워드 마스터 검색해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Where is post 키워드 마스터 같이 뜨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이트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쉽게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 블로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주도 여행을 검색했을 때 보시면 한 달에 총 조회수가 14만 2,900이고요. 문서수가 그것의 10배가 넘는 176만 9,914개가 글이 올라와 있다고, 노출이 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12.386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12분의 1 수준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는 좋은 키워드일까요? 첫 번째, 내 글이 176만 9,914개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와중에도 조회수도 문서수보다 더 적습니다. 비율이 이렇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안 좋은 키워드인 거예요. 이런 키워드는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제주도 여행의 포스팅을 안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행 포스팅을 쓰시는 분이면. 그럴 때 이 관련 키워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 키워드를 하나하나 클릭해 보세요. 자, 몇 개만 제가 클릭해서 보았습니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비율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률이 낮은 건데요. 가장 적은 비율이 제주도 여행 코로나 검사, 그리고 두 번째가 8월 제주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출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문서수가 적고 조회수가 더 많은 이 0점 몇 대로 떨어지는 키워드, 요 황금 키워드를 잡으시는 게 좋은데, 이 황금 키워드보다 또 중요한 게 문서수예요. 문서수가 2201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해도 내 글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비율이 이것도 2점 몇이면 나쁘진 않은데 43,620개가 글이 있는 8월 제주도 여행으로 글을 쓴다면, 그러면 내 블로그가 43,620개의 글 중에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냐 없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블린이 경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4만, 5만, 몇만으로 나오는 문서수가 있는 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2,000에서 5,000, 아무리 많아도 문서수가 5,000 이상 넘어가지 않는 키워드를 골라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이렇게 관련 키워드를 계속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주도 호캉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주 호캉스 검색하니까 8.096으로 비율 조금 안 좋죠. 그리고 문서수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 신라 호텔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제주 신라 호텔 검색하니까 비율은 일단 0.247로 황금 키워드 비율이 나오는데 여전히 문서수는 높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키워드에서 또 클릭을 해보는 거죠. 제주 신라 호텔 수영장, 그 다음에 제주 신라 호텔 조식, 제주 신라 호텔 망고빙수,
신라호텔 짬뽕 이렇게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제주 신라호텔 망고빙수가 지금 비율 0.397로 문서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죠. 이거 좋은 키워드겠죠? 그리고 문서수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 3,000에서 5,00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좋다고 알려드렸는데 문서수도 적습니다. 그럼 제주 신라호텔 망고빙수에 대한 포스팅을 썼을 때 아무래도 내 블로그가 조금 지수가 낮다고 해도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무엇보다 제주도 여행보다 말이에요. 이처럼 작은 세분화된 키워드를 다량으로 포스팅을 해가지고 유입을 끌어올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보통 키워드 마스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블랙키위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블랙키위도 되게 검색했을 때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키워드로요. 신라호텔 짬뽕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토탈도 똑같이 나와 있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 한 달에 이 정도 글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엮어서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율이 안 나오죠. 저는 비율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키워드 마스터보다 블랙키위가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좋아요. PC와 모바일에서 배치 순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뷰가 뜨고 지식인이 뜨고 이미지가 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제주 신라호텔 짬뽕. 자, 뷰가 먼저 떴죠. 지식인이 떴죠. 이미지가 떴죠. 이게 지금 이 PC 섹션 비치 순서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팅은 다 뷰로 뜨거든요. 글을 쓰면은 뷰에는 카페랑 블로그 글이 노출이 돼요. 그런데 내가 글을 썼을 때 뷰가 제일 상단에 노출이 되지 않고 저 밑에 있다면은 글을 써도 당연히 노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인셀덤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PC 섹션 배치 순서가 파워링크,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그 다음 뷰예요. 뷰가 세 번째죠.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광고가 뜨고 파워링크가 뜨고 네이버 쇼핑이 뜨고 뷰가 뜨는 거예요. 어때요? 제일 먼저 뷰가 뜨는 거랑 이 밑에 뷰가 뜨는 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배치 순서를 찾아보는 것까지 같이 보실 거면은 블랙키위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냥 저처럼 간단하게 비율이랑 문서수, 조회수 이렇게만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키워드 마스터가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여행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드렸지만은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요. 글을 쓸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든지 다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 키워드 검색은 사실 블로그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물건을 파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네이버 쇼핑에 물건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키워드를 잘 알고 계셔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키워드에 대해서 황금 키워드 찾는 법. 그러니까 결국 황금 키워드는 비율이 0점 몇으로 떨어지면서 문서수가 5,000개 미만인 것을 황금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키워드를 내가 찾아서 그것에 관련된 포스팅을 쓰는 거예요. 제주 신라호텔 망고빙수라는 글을 쓸 거면 제목에도 제주 신라호텔 망고빙수 이대로 검색을 할 수 있게 써주셔야 되고요. 본문에도 제주 신라호텔 망고빙수가 5번에서 8번까지 노출되게 써주시고 태그에도 마찬가지로 제주 신라호텔 망고빙수를 꼭 넣으셔야겠죠. 그렇게 글을 쓰시면은 이게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다소 다른 글들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글을 써도 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복불복이긴 하지만 내가 키워드를 고려를 해서 글을 쓰는 것과 키워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거는 노출도에서 당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어하는 글,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글을 쓰시면 좋아요. 단 지금 블로그를 막 시작하셨고 아직 포스팅이 30개 미만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 키워드 검색은 피하세요. 이것까지 신경 써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30개까지는 키워드 상관없이 그냥 글 쓰는 습관을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앞강이었던 제가 글 쓰는 방법 보셨죠? 그냥 그렇게 쭉쭉쭉쭉 글을 쓰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제 30개의 글이 완성이 되었으면 만약에 1일 1포스팅 하시면 30일 뒤겠죠? 30개의 글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키워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키워드만 뽑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이 키워드 검색만 1시간 정도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금 키워드를 쫙 모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키워드를 모아
모아놓은 것에서 하나씩 빼서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글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양질의 글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쓰다 보면은 블로그는 알아서 쑥쑥쑥 커지게 될 거예요. 오늘 황금 키워드 채굴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키워드가 짧은 것을 숏테일 키워드라고 하고 꼬리가 짧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꼬리가 긴 키워드를 롱테일 키워드라고 합니다. 롱테일 키워드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검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율이 더 좋고 문서 수는 적어요. 그런데 조회수는 의외로 높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게 두 번째 황금 키워드를 찾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키워드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글을 쓰시다 보면 이런 키워드에 대한 감각도 늘기 때문에 글 쓰시기 전에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포스팅 쓰시는 습관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글쓰기 주제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 이미 4개는 벌써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 4개 플러스 새로운 주제 6개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해당 주제로 글을 쓰면 나중에 큰 선물도 드릴 계획이니까 마지막 영상 시청해 주시고 그 뒤로 이어서 수익형 블로그 그리고 브랜딩 블로그 강의를 각각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꾸미기를 원하시면 수익형 블로그 위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시고요. 내 사업의 홍보 매대를 직접 꾸미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브랜딩 블로그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시고 제일 좋은 거는 두 수업 다 끝까지 완강하시는 게 제일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초편 강의 14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